안녕하세요. 홈즈부동산 대표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추천단지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 주변에 보시면은 나 재개발될 거라고 샀는데 10년이나 묶여 있어. 또는 나 재건축 투자할 거라고 샀는데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첫 번째로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기존의 헌 집과 헌 상가들을 새로 헐어버리고 다시 새 건물로 지으면서 주변 개발까지 같이 함께 이뤄내면서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투자성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아파트 청약 당첨 난이도가 매우 극악이에요. 요새 지금 아파트 투유에서 가져온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청약 현황인데 송파, 서대문, 이수, 또 인천의 송도 이렇게 있는데 경쟁률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최고 가점을 보시게 되면은 79점, 77점, 79점, 79점 그리고 최저 가점이 47, 47, 56, 74인데 이게 청약 점수가 만점이 84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고 가점 점수들은 거의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들이고 이 최저 가점에 해당하는 점수들도 거의 50점에 육박하는데 평균적으로 잡아보면은 점수가 60점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그래도 내가 당첨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지금 그 점수대거든요. 근데 이 60점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보면은 낮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점수냐면은 제가 그 60점 점수가 나오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짜봤습니다. 일단 청약 통장 거치가 한 5년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자, 두 번째로 부양가족이 4명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 부양가족 점수는 만점이 35점인데 기본적으로 5점이 주어져요. 5점이 주어지고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일단 모셔야 되고요. 어머님, 아버님을 모셔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랑 자녀 한 분이 있다면은 이 점수가 지금 한 5점에다가 4명이니까 20 더해서 25점이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만약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배우자와 플러스 자녀가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은 돼야 돼요. 이 무주택 산정은 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1년에 2점 정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것만 보더라도 40 중반까지는 계속 무주택 기간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60점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혹 보면 이런 점수를 낼 수 있고 더 그 이상의 점수를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점수를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이나 이런 분양 같은 부분으로 내가 신축 아파트를 이렇게 개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럼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미리 조합원이 돼서 추후에 신축 집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시세 차익 그것을 내가 투자성으로 노려보자 이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서울 내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들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뭔가 사업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만큼 결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주변 지역을 투자 분석이나 어떤 지역 분석 같은 걸 해봤을 때 그 중에서 추천할 만한 단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서울 아파트고요. 이 남서울 아파트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남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에요. 일단은 높이가 최고층이 5층이고 총 13개 동으로 세대수는 518세대입니다. 그리고 대박인 거는 준공연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974년 12월 준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2019년이니까 거의 45년이 된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 마크로 지금 표시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남서울 아파트
신길 제10 주택 재건축 지역입니다. 아래로 보면은 신풍역 7호선이 완전 초근접하게 지금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신안산선 얼마 전에 착공식 했잖아요. 신풍역, 신안산선역이 이쪽 부근에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신풍역 더블 열세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고, 지금 신길 뉴타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7구역 레미안 에스티움 요 단지가 지금 대장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대장주 아파트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10구역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7구역에 비해서 뭐 전혀 밀릴 만한 입지가 아니라는 점 역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단계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디테일하게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큼직큼직하게 바로바로 이제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이 구역을 재건축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에서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정비계획 인가를 받게 돼요. 이제 뭐 상가는 어떻게 하고 뭐 주거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리고 그 후에 조합 설립이 진행이 됩니다. 그 조합분들이 계셔야 그 사업을 또 진행하고 이렇게 이뤄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게 되고 나면 관리 처분 인가, 뭐 재개발 재건축의 뭐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조합원 분들이 이제 분양을 신청을 하고 분양을 받는 그런 과정이고, 여기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이주, 철거, 그 다음에 착공이 되면서 동시에 일반 분양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에 제가 좀 약간 생략을 하고 좀 포인트만 잡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단계인데, 여기 남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사업자 지정고시가 난 이후에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자 지정고시가 한국토지신탁으로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정고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대우 프로즈건설로 시공사 선정이 되어 있고, 현재 교통환경평가, 건축심 이렇게 단계가 있다면은 지금 현재는 이 남서울 아파트 단지가 이 교통평가를 지금 요 단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마쳐지게 되면 그 이제 감정평가, 이제 내 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뭐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비례율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가격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남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역 지정은 되었고, 정비계획 조합 설립인가 이 부분을 다 지나서 사업자 지정고시도 되었고, 시공사 선정도 프로즈건설로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수개월 내에 끝날 수 있는 교통환경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2020년 말쯤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제가 옆에다가 날짜는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추후에 이 관리 처분 인가,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은 150일 안에 조합원분들은 분양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1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 철거, 착공, 그리고 준공되는 이 부분을 통상적으로 한 전체적으로 30개월 정도 보고 있어요. 30개월이면은 2년하고도 6개월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2021년에 2년 6개월을 더해서 보면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025년, 뭐 빠르면은 2024년이 될 수도 있고요. 요 시기쯤에 이 지금 남서울 아파트 10구역은 프로즈건설로 아파트로 이렇게 완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는 2024년 완공 예정으로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조금 더 시기간 여유를 봤을 때는 한 2025년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제가 우측에 지금 이렇게 자료 출처 표시를 남겨놨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의 어느 정도 진행도라든지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굉장히 좀 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 뭐 서울시 클리너 시스템 이런 걸 검색을 하셔갖고 들어가신 다음에
관심 있는 지역 클릭을 해서 조회해서 그 지역의 사업 개요나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내용도 제가 거기서 지금 발췌를 해온 거고요. 지금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수, 뭐 이제 조합원 수를 보시면 될 거고 596명이고 이 남서울 아파트 19역에는 추후에 푸르지오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총 푸르지오로 됐을 때 그 분양 전체 세대수는 이 796세대 플러스 78세대를 하면 됩니다. 왜냐? 이 임대 세대는 전체 세대의 15% 정도를 임대 세대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해 보면은 한 874세대, 1000세대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결코 작지 않은 그런 단지 수입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아파트들은 뭐 지상 29층, 지하 3층까지 지하 주차장도 뭐 지하 3층까지 뭐 아주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구조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탁 방식이랑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랑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를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그 조합원 임원진 분들이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고 또 그 조합분들이 또 이렇게 단합이 잘 돼서 진행이 잘 된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한참 또 시간을 허비할 수 있고 또 요즘에 또 일몰제라는 게 있어서 사업 그 단계 간에 3년 이상 이게 지체가 되어버리면은 또 그 구역이 또 해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남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신탁의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혹시나 그런 능력 있는 조합원분들이 잘 이끌어 가시면 괜찮긴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런 사업 속도나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탁 방식이 또 요즘에 많이 또 선호가 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적으로도 투명성, 뭐 이제 뭐 자금적인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투명성이 좋기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이 선호해서 진행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 실거래가랑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KB 시세 조회를 해서 거기서 자료를 발췌해 온 겁니다. 실거래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2019년 6월 달이죠. 6월 말쯤에 거래가 되었네요. 2019년 6월 말에 1층이 6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는 5억 5천, 뭐 5억 9,800, 그래도 뭐 5억 중반에서 6억 전까지 그 5억 후반을 좀 이렇게 시세가 그 실거래가가 좀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해 6월 달에 6억으로 실거래가가 일단은 조회가 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자료를 발췌를 해온 건데 이 KB 시세 만약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남서울 아파트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여기는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LTV랑 DTI 대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40% LTV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그 대출 조건이 맞다고 하시면 그렇게 됐을 때 일반 평균가인 요 KB 시세인 5억 6천에 40%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 2억 초반 정도 대출을 받고 해당 매물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이제 아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은 19역 옆에 있는 7구역 레미안 에스티움 단지가 신길 뉴타운 내에서 현재는 대장 단지로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시세를 견인해주는 리딩해주는 그런 단지인데 얼마 전이죠. 9월 18일이면은 정말 얼마 전인데 30평형대입니다. 34평형대 아파트가 12억 5천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신안산선 9월 9일 착공식 이후에 전체적으로 신길 뉴타운이 굉장히 좀 많이 뜨거워지고 관심도 받고 있고 부상하고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어느 정도 매도자가 좀 이렇게 우위인 시장 형태이긴 했지만은 확실한 거는 9월 9일 그 신안산선 착공식 이후로는
완벽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남서울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 34평 아파트를 내가 조합원 지위로서 분양을 받게 된다면 그 후에는 남서울 아파트 오히려 그 푸르주 아파트가 신축이 될 것이고, 지금 이 레미안에스티움 같은 경우에는 푸르주 아파트에 비교했을 때는 구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향후 5년 후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지는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기지역의 조합원 지위 승계, 말이 좀 어렵죠. 조합원 지위 승계, 즉 뭐 기존의 조합원 물건을 내가 매매를 한다, 매수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추후에 내가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자격으로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런 지위를 말하는 건데, 이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좀 정부에서 좀 이걸 좀 막아놨어요. 왜냐면은 투기성이 너무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법조문을 보시게 되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뭐 흔히들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정법 39조에 보면은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련된 그런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법 63조 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이미 사업자 지정고시가 난 곳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로 보심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령대로라면은 지금 이 남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 곳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항 요건을 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도정법 39조 2항을 보면은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각 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뭐 질병, 치료, 취약, 결혼, 세대원이 모두, 중요한 거는 모두예요. 그리고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나 광역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인데, 즉 이 남서울 아파트 물건을 조합원분이 매도를 하신다고 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근무 여건이나 뭐 이런 발령 때문에 세대원 전부가 이 서울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그 물건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2번을 보면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보통 이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 대다수가 거의 4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여기서 미시기 때문에 요거는 AND의 개념이에요.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안 되고 이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동시 충족 요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뭐냐면 소유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거주 기간은 5년이에요. 즉 10년을 보유를 하면서, 내 명의로 보유를 하면서 5년 이상 거기서 거주를 하셨다면 그 조합원 지위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5가지 이 호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데, 이 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추후에 지위 승계 또한 당연히 되지 않거니와 현금 청산이 돼서 명의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이 관련된 법령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에 진행해도 되는 중개 대상물인지 확인 후 꼭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길뉴타운 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고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또 가장 잘 내고 있는 남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평소 자주 문의를 주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요. 위에 보면은 과거에 내가 되지 말자라는 문구를 제가 적어 놨는데,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통화를 해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3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아니면은 작년에 내가 이거를 그때 사놨으면 그게 지금 얼만데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마 지금도 또 이런 내적 갈등을 이겨내지 못해서 만약 투자를 또 망설인다면 훗날 또 3년, 4년 후에 나는 또 과거를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적 갈등을 잘 이겨내시고 판단 잘 하셔서 꼭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나는 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투자성 좋은 아파트에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좌측에 구독 버튼을 미리 눌러 놓으셔서 추후에 또 업로드되는 투자성 좋은 아파트 정보를 빠르게 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의사항은 제 지금 얼굴 하단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홈즈부동산 대표 김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